전하께서 용상에 오르셨다 하나 발이 바닥에 닿기나 하시옵니까? 선왕의 빈소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편전을 가득 메운 대신들 앞에서 영의정이 입꼬리를 올린 채 10살 세자를 내려다보며 한 말이었지요. 세자는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이 나라를 구할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낡은 관상서 한 권을 품에 안은 14살 소년이 한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리산 깊은 자락, 안개가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새벽이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솟아난 소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 아래 14살 소년 윤서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무릎을 세우고 낡은 관상서를 펼쳐 든 채였지요. 책장은 너덜너덜하게 헤어졌고 먹으로 빼곡히 채운 글자들 사이사이에 작은 손으로 직접 써 넣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관상서 뒤편에는 얇은 비단 위에 쓰인 암호 문서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문서의 첫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샹서즈상 쌍사의 상. 두 마리 뱀이 서로를 감은 형상. 배신과 탐욕이 뼛속까지 박힌 자의 얼굴에만 나타나는 상. 그 아래 절반은 여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다른 암호로 감춰둔 것이었지요. 서하는 열해 동안 그 절반을 풀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내리라는 것만 알 뿐이었지요. 서하야.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 백도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눈썹이 눈을 반쯤 덮은 채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소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지요. 일어나거라. 할 말이 있다. 서하는 관상서를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스승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보통 두 가지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거나 매우 슬픈 일이거나. 백도인은 한참 말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한양 방향이 보이는 듯 했지요. 내 아비 윤태명이 죽은 지 올해로 꼭 10해가 됐구나.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셨다. 어젯밤 전령이 왔다. 그 말에 서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자가 즉위했겠군요. 그래. 10살짜리 세자가 옥좌에 올랐다. 그리고 백도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대나무 지팡이가 바위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정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한수. 영의정 정한수. 서하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이름. 10해 동안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서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백도인이 긴 눈썹 아래로 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부른 것이다. 노인은 품속에서 접힌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하에게 내밀며 말했지요. 궁중 내관 김복동. 내 아비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아비가 죽기 전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이 서찰을 들고 찾아가거라. 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서하는 두 손으로 서찰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스승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서하야,
예.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얼굴은 못한다. 눈빛도, 입술의 떨림도, 손가락 끝의 핏줄도.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어떤 거짓 앞에서도 눈이 멀지 않는 법이니라. 서한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말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서하야, 백도인이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내가 복수만을 위해 간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복수에 눈이 멀면 관상도 흐려진다. 알겠느냐? 서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백도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하는 스승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0해 동안 아버지 대신 곁에 있어 준 사람.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단 하루도 밥을 굶긴 적 없던 사람. 그 넓은 등이 오늘따라 작아 보였습니다. 서하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발 아래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그 너머에 있었지요. 걸음을 내디디면서 서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4살짜리 서하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아들을 향해 미소 짓던 그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백도인이 서하를 등에 업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서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백도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 이후로 서하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지요. 10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서하가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서하야. 백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가볍고 젊은 목소리였지요. 서하가 돌아보니 12살짜리 사내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백도인의 심부름으로 가끔 산을 오르내리던 마을 아이 막동이었지요. 서하야, 스승님이 이거 주라고 하셨어. 막동이 내민 것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서하가 풀어보니 안에는 말린 육포 몇 점과 동전 몇 냥,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쪽지에는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몸 사려라. 서하는 쪽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째 품속에 넣었지요. 막동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서하의 표정을 보고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흔들었지요. 잘 가.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산길이 끝나고 관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서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관도 너머로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등짐을 진 장수, 말을 탄 관리, 아이를 업은 안악. 서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저 등짐 장수는 사흘째 굶었습니다. 광대뼈 아래살이 꺼진 것, 눈 아래 검은 기운이 도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저 말탄 관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안으로 말아 넣는 버릇, 시선이 자꾸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것이 거짓을 품은 자의 상이었지요. 서하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읽으며 걸었습니다. 스승이 늘 말했지요. 관상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배우는 것이라고.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되풀이해 온 연습이 어느새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서하는 걸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지요.
아버지 윤태명은 본래 궁중 관상가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으면 입궐하여 신하들의 관상을 보고 충언을 올리는 직책이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쩌다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됐는지 서한은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관상서 뒤에 숨겨진 암호 문서. 그 안에 적힌 쌍사의 상. 그것은 단순한 관상 기록이 아니었지요. 특정 인물의 얼굴에서 발견한 역적의 증거였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아버지는 역적들에게 눈의 가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워버렸지요. 서한은 품속의 관상서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지요. 하지만 서하에게는 그 착각이 10해 동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궁으로 들어가면 먼저 영의정 정한수의 얼굴을 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문서에서 읽은 쌍사의 상을 가진 자를 찾을 것이었지요. 영의정의 편인 척 접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영모의 전모를 파헤치고 마지막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하의 계획이었습니다. 10해 동안 산속에서 매일 밤 되풀이한 계획이었지요. 이틀째 밤, 서하는 노상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자니 주막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저마다 선왕의 승하와 어린 세자의 즉위에 대해 입을 털고 있었지요. 10살짜리 임금이라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영의정 정한수가 사실상 나라를 다 쥐고 있다 하더이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렸지. 하하. 웃음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서하는 밥을 씹으며 그 소리를 들었지요. 속이 부글거렸습니다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가 국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세자마마가 어리신 게 걱정이지. 저 어린 것이 그 험한 조정에서 무슨 수로. 맞은편 나그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요. 호랑이 굴에 어린 양이 들어간 꼴이지. 서하는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 서하 자신도 몰랐지요. 아직 세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아침, 서하는 한양 도성 앞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성문이었지요. 거대한 석벽이 하늘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성문 앞으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선 서하는 먼저 김복동을 찾았습니다. 백도인의 서찰에 적힌 대로 경복궁 서쪽 담장 아래 옹기전 골목이었지요. 옹기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좁은 골목 끝에 잿빛 내관복을 입은 작고 둥근 체형의 사내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서하가 다가서자 김복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백도인 어르신의 제자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김복동이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오갔지요. 서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슬픔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명을 떠올리는 눈이었지요. 윤 관상가 어르신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이 헛기침을 하며 골목 안쪽을 살폈지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따라오시지요. 김복동의 방은 궁궐 단박 작은 행랑채였습니다.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좁은 방이었지요. 김복동이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어르신께 서찰은 받았습니다. 사정도 대충 알고 있지요. 그런데 도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궁에 들어가서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하는 잠시 김복동의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눈이 자주 깜빡였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려는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꿈틀댔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서하는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관상청에 들어가 궁 안 사람들의 관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 직분이니까요. 김복동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다. 김복동은 잠시 서하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알겠습니다. 마침 관상청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영의정 대감 쪽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단, 도련님께서 영의정 대감의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궁 안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요. 저조차도 완전히 믿지 마십시오. 궁이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지요. 거짓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윤서하는 궁중관상청 소속 관상가 보조로 정식 입궐했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조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관상을 볼 수 있는 위치였지요. 영의정 정한수의 추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처음 궁 안에 발을 들여놓던 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먹구름이 궁궐 기와 위를 덮고 있었지요. 서하는 관상청으로 안내받는 길에 눈을 쉬지 않고 굴렸습니다. 지나치는 내관, 상궁, 별감들의 얼굴을 하나씩 읽었지요. 두려움, 복종, 눈치. 그것들이 궁 안 사람들의 공통된 표정이었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는 얼굴들이었지요. 관상청은 궁의 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전각이었습니다. 기둥에 붉은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고 처마 아래로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자주 찾는 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임 관상가는 50살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홍첨지라고 했지요. 서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의정 대감 추천이라고? 적의 나이가 몇이나 됐다고.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첨지가 서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관상 제대로 볼 줄 알기나 하느냐? 어디 한번 봐봐라. 내 관상이 어떠냐? 홍첨지가 얼굴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그 얼굴을 읽었지요. 콧방울이 작고 안으로 수그러진 것, 눈 아래 잔주름이 촘촘한 것, 귀 끝이 얇은 것. 그것은 오래 참고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의 상이었습니다. 야심은 없고 생존만 있는 사람이었지요. 오래 참아오신 분이옵니다. 눈치 보며 사셨지요. 홍첨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하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하십시오. 관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허, 눈치는 빠르구나. 좋다. 직접 말하지. 영의정 대감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이한테 폐만 끼치지 말거라. 관상청은 원래 한직이야.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모른 척 할 테니. 그것은 경계이면서 동시에 허락이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알아들었지요. 감사합니다. 관상청에서의 첫 이틀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서하는 주로 청 안에 앉아 관상서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드나드는 내관과 상궁들의 얼굴을 하나씩 읽었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궁 안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영의정 정한수는 매일 오전 편전에서 세자와 독대했습니다. 어린 세자에게 정사를 가르치는 명목이었지요. 하지만 사실은 세자에게 영의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제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궁 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이조판서 강제원은 겉으로는 영의정에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매일 영의정에게 예를 갖추고 매사 영의정의 뜻을 따랐지요. 하지만 서하가 멀리서 강제원의 얼굴을 처음 본 날,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서하는 궁 안 산책로에서 우연히 강제원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먼 거리였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항상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 것, 그리고 눈 아래 광골에서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미세한 근육의 긴장. 그것은 아버지의 관상서에 기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쌍사의 상슈앙셔 질상. 배신과 탐욕이 뼛속까지 박힌 자. 겉으로는 충성을 바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자의 얼굴. 서하의 손이 품속 관상서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남긴 그 기록이 맞았습니다. 영모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는데 앞장선 자, 진짜 핵심은 영의정 정한수가 아니었지요. 이조판서 강제원이었습니다. 정한수는 공모자였고 강제원이 주모자였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 자리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관상청으로 걸음을 돌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늘 강조했지요. 관상가는 자신의 얼굴도 익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그날 밤 서하는 관상청 구석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암호 문서를 펼쳤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은 채 해독되지 않은 절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요. 반드시 풀어야 했습니다. 저 절반 안에 영모의 전모가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문서에 해독된 절반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작고 단단했지요. 감정을 억누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가 궁중관상가로 재직하던 시절 어느 날 선왕의 명으로 신하들의 관상을 일제히 살피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에서 쌍사의 상을 발견했지요. 아버지는 선왕에게 직접 구하려 했습니다만 그 전날 밤 이미 역적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영모 누명을 쓴 채 처형됐지요. 문서에 해독된 마지막 줄은 이러했습니다. 이 문서가 내 손에 닿았다면 아비는 이미 없을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완성하여라. 서하는 그 구절을 열해 동안
수백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들에게 문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왜 절반만 해도 가능하게 남겼을까요? 서한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만약 문서 전체가 처음부터 해도 가능했다면 이 문서를 빼앗긴 순간 영모의 전모가 적들 손에 들어가 버릴 터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암호로 잠가뒀던 것이지요. 나머지 절반의 암호는 궁 안에서만 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의 행동과 관계를 직접 파악해야만 열리는 자물쇠였지요. 그것이 아버지가 서하에게 궁으로 들어오라고 남긴 진짜 이유였습니다. 서하는 문서를 다시 접어 관상서 뒤편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지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영의정 정한수와 이조판서 강재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균열을 만들어낼지 생각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궁 안 모든 사람이 어린 세자를 불쌍한 허수아비로 보고 있었지요. 서하도 처음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로서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얼굴에 있다고. 타고난 상은 속일 수 없다고. 그 기회는 다음 날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영의정이 편전에서 세자와 독대하는 시간, 서하는 김복동의 도움으로 편전 근처 회랑을 지나칠 수 있었지요. 편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늦추며 안을 흘낏봤지요. 영의정 정한수가 신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상에 골룡포를 걸친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서하는 그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서하는 그것을 단번에 읽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하게 자란 것. 눈동자가 또렷하고 흔들림이 적은 것. 턱선이 완만하면서도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 귀의 윤곽이 두텁고 귓불이 풍성한 것. 만인지상의 상활연질상. 수백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타고난 지도자의 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상이었지요. 서하는 무의식 중에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리고 두려움에 눌려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그릇을 드러낼 얼굴이었지요. 영의정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하는 세자의 손을 봤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아주 살짝 쥐어져 있었지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회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복수심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무언가를 지켜야겠다는 감각. 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관상청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입궐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관상청에 앉아 관상서를 펼쳐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관상가 보조를 찾으십니다. 서하는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의정 정한수의 사랑채는 궁궐 서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내관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니 붉은 기둥이 늘어선 건물 앞에 멈춰 섰지요. 내관이 물러나고 서하가 안으로 들어서니 정한수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서하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옥으로 만든 호패를 쥐고 있었지요. 엄지손가락으로 그것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정한수의 얼굴을 읽었지요. 넓은 이마, 깊게 패인 팔자주름,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온화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오래 권력을 쥔 자의 눈이었지요. 두려움도 믿음도 없는 눈. 내 아비가 윤태명이라지. 서하는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요. 그러하옵니다. 영모죄로 처형된 자의 자식이 궁에 들어왔군. 정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 호패를 손안에서 돌리는 속도가 빨라졌지요. 두렵지 않으냐? 무엇이 두렵사옵니까? 내가 내 아비를 죽인 사람인데. 서하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올랐지만 얼굴은 고요한 연못 같았지요.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얼굴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것을 읽는 자가 반드시 있다고 했지요. 아버지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저는 관상을 팔아 밥을 먹는 사람이옵니다. 정한수가 서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지나갔지요. 의심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상을 잘 본다 하던데. 그렇다면 어디 내 상을 한번 읽어봐라. 서하는 잠시 정한수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의 상은 산악지상 산유의 질상이옵니다. 산처럼 무겁고 높은 자리를 오래 지키는 상이지요. 허나. 서하가 눈을 약간 좁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협이 올 상이기도 합니다. 먼 데서 오는 칼보다 바로 옆에서 오는 칼이 더 위험한 법이지요. 정한수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옥 호패를 돌리던 손이었지요. 가까운 곳에서. 예. 대감마님께서 가장 믿으시는 분에게서 오는 상이옵니다. 정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서하는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방금 한 말이 정한수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요. 가거라.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사랑채를 나서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첫 술을 놓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심어뒀습니다. 이조판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그 다음 날 서하는 이조판서 강재원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관상청의 강재원이 들를 일을 김복동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관상청 소속 관상가에게 신하들의 건강 관련 관상을 주기적으로 살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강재원은 영의정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참 관상가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왔지요. 강재원이 관상청에 들어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항상 올라가 있는 입꼬리, 날카로운 매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관자놀이에서 눈 아래로 이어지는 그 미세한 근육의 긴장. 쌍사의 상. 관상을 봐준다 하여 왔다. 강재원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서하를 탐색하고 있었지요. 이 어린 관상가가 어떤 자인지 재는 눈이었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강재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판서 대감마님의 상은 매우 길하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오르실 상이지요. 강재원의 입꼬리가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오호. 계속해보거라. 단. 서하가 눈썹을 살짝 모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심한 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시는 분이 판서 대감마님을 겉으로는 신뢰하시는 척하시나 속으로는 경계하고 계신 상이옵니다. 강재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판서 대감마님의 얼굴에 눌림의 기운이 있사옵니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기운이지요.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더 강해질 상이옵니다. 강재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지요. 서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의심. 그리고 오래 품어온 불안이 방금 한 말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 수고했다. 강재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손가락 끝이 약간 굳어 있었지요. 서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씨앗도 심었습니다. 영의정에게는 이조판서의 배신 가능성을, 이조판서에게는 영의정의 견제 가능성을, 두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그저 그 사이에서 물을 주면 됐지요. 그날 저녁 서하는 관상청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지요. 서하가 돌아보니 골룡포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린 채 마당으로 들어서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자 이준혁이었습니다. 서하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세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렸지요. 혼자였습니다. 서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내관도 없이 혼자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었지요. 아무도 부르지 마라. 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내가 새로 온 관상가라 하던데 관상청이 여기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세자가 서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서하의 눈과 마주쳤지요. 서하는 고개를 들어 잠깐 세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회랑에서 멀리 보았을 때와 달리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만인지상의 상이 틀림없었지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처럼 잠들어 있지만 그 안에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서하가 일어섰습니다. 세자가 서하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내 관상이 맞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세자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서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밤에 혼자 찾아와 그 말을 묻고 있었지요. 낮에 영의정에게 얼마나 짓눌렸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서하는 잠시 세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예, 전하. 틀림없사옵니다. 세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눈이었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세자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더 했지요.
전하, 좋은 상도 때가 있사옵니다. 지금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옵니다. 세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요. 알고 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지요. 복수의 눈이 멀면 관상도 흐려진다. 서한은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상청 구석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세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서한은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의정에게 매일 짓눌리면서도 버텨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살아남기 위한 물음이었지요. 그것이 서하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 눈빛이 끌려가면서도 아들을 향해 짓던 그 미소가 아버지도 그날 밤 서하와 같은 물음을 안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남기는 것이었지요. 서하는 품속의 관상서를 꺼내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손바닥으로 덮었지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김복동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복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이조판서 강재원이 영의정 사랑채를 드나든 날짜나 횟수를 아십니까? 김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실은 소인에게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서하는 눈이 움직이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언제부터 기록하셨습니까? 3년 전부터이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혼자 적어뒀지요. 도련님 아버님 윤 어르신 일이 있은 후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어서. 김복동이 꺼내온 기록은 서하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재원이 영의정 사랑채를 드나든 것은 공식 업무 때만이 아니었지요. 한밤중에 그것도 단 둘이 만난 날이 지난 3년간 2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23번 중 최근 6달 사이에 기록이 갑자기 줄어들었지요. 예전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났는데 최근 6달은 단 2번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기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지요.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밀 회합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모 계획이 거의 완성됐다는 것. 더 이상 자주 만날 필요가 없을 만큼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지요. 다른 하나는 둘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없이 독자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서의 절반, 해독되지 않은 그 절반. 그 안에 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서하는 생각했습니다. 서하는 관상청으로 돌아와 문서를 펼쳤습니다. 암호로 잠긴 절반을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방금 얻은 정보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서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의 암호 중 일부가 풀렸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지만 핵심이 되는 대목이었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맹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먼저 삼키려 할 것이다. 서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영의정과 이조판서는 함께 영모를 꾸미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먼저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 뱀이 서로를 삼키려는 것. 그것이 쌍사의 상의 진짜 의미였지요. 서하는 입술 끝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먼저 삼키려 한다면 서하가 해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 욕망을 서로를 향해 빠르게 터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지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서하의 다음 수였습니다. 이후 며칠은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습니다. 서하는 관상청을 지키며 드나드는 관리들의 얼굴을 읽었지요. 궁 안 공기가 조금씩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하는 세자 처소 앞 회랑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세자 이준혁이었지요. 이번엔 내관을 하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서하를 보더니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밤에 관상청 마당에 있던 관상가. 예, 전하. 따라오너라. 세자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며 손짓했습니다. 내관은 문 밖에 서게 했지요. 세자 처소는 단출했습니다. 어린 임금의 방이라기엔 장식이 없고 서책만 가득했지요.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 여러 권의 종이 표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하는 적당한 거리에 서 있었지요. 앉아라. 서하가 앉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윤서하이옵니다, 전하. 세자가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헤아리려는 빛이 있었지요. 나이가 14살이옵니다. 나보다 4살 많구나. 세자가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은 병법서였지요. 이것을 읽어봤느냐? 읽어봤습니다. 세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서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사옵니다. 그런데 관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적을 아는 것만큼 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상대의 눈에 어떤 상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세자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약해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뜻이냐? 서하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핵심을 짚어낸 것이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지금은 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전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사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알고 있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서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서하야. 세자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영의정 쪽 사람이라 하던데. 나한테 왜 솔직하게 말하느냐? 서하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지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관상이 거짓을 싫어하는 상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자가 잠시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지요. 억누른 것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좋다. 앞으로 가끔 오너라.
그날 이후 서한은 이틀에 한 번꼴로 세자 처소를 찾았습니다. 세자는 병법서를, 서한은 관상서를 들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세자는 놀랍도록 총명했습니다. 관상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병법과 연결지었고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면 그것을 정치에 대입했지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 서한은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왜 나를 허수아비로 두려하는지 알고 있다. 어느 날 세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커지면 자신이 작아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를 작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서하야, 나는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서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속은 달랐지요. 한편 서하는 관상청에서의 활동을 차근차근 넓혀갔습니다. 영의정의 추천으로 들어온 관상가라는 이름을 10분 활용했지요. 궁 안관리들이 하나둘 서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관련 관상, 그 다음엔 운세, 그 다음엔 인사 관련 조언을 구하러 왔지요. 서하는 모든 방문자의 얼굴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모 가담자들을 걸러냈지요. 강제원의 사람들은 얼굴에 특유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눈 아래 광골에 미세한 경직이 있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의 상이었지요. 서하는 그들을 하나씩 목록에 담았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아버지가 하려다 목숨을 잃은 일을 서하는 살아서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입궐보름째 되던 날, 서하는 영의정 정한수를 두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한수 쪽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서하가 먼저 청을 넣었지요. 정한수는 서하를 보더니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 구할 것이 있사옵니다. 관상청에 드나드는 분들의 관상을 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이상한 것? 예. 이조판서 대감마님의 상에 최근 변화가 생겼사옵니다. 처음 뵈었을 때와 다른 기운이 얼굴에 돌기 시작했지요. 정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기운이냐? 서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독립지상놀이 질상이옵니다. 혼자 서려는 상이지요. 지금까지는 다른 분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그 그늘을 벗어나려는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상이옵니다. 정한수가 손안에 옷 코페 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냐? 소인의 눈이 거짓을 말한 적은 없사옵니다. 정한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하는 그 얼굴을 읽었지요. 방금 한 말이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정한수가 이미 강제원에 대해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알겠다. 가거라. 서하가 물러나는 순간 정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제원, 이놈. 서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들은 척하지 않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용했지요. 사흘 후 서하는 이조판서 강제원에게도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강제원이 먼저 관상청을 찾아왔지요. 첫 관상 이후 무언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제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 위에서 내리 누르는 기운이라 했지.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 서하는 강제원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판서 대감마님,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대감마님을 위해서 내리 누르는 분의 상에
최근 변화가 생겼사옵니다. 그분의 얼굴에 제거지상 조추일줄쌍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강재원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제거지상. 예. 주변의 강한 자를 먼저 없애려는 상이옵니다. 그분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바로 판서 대감마님이옵니다. 강재원의 입꼬리가 이번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굴러갔지요. 서한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의 얼굴이었지요. 알겠다. 강재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요. 서한은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어디로 뿌리를 내릴지는 두 사람이 결정할 것이었지요. 서하의 손이 품속 관상서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십니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서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영의정의 사람들이 이조판서 쪽을 더 자주 살피기 시작했고, 이조판서의 측근들은 영의정 사랑채 근처를 예전보다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를 향해 가지를 거두는 모양이었지요. 그 무렵 세자가 서하에게 이상한 것을 물었습니다. 서하야, 영의정이 최근 이조판서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혹시 아느냐? 서하는 잠시 세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놀라운 관찰자였지요. 스스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관상에서 두 사람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왜 달라졌을까? 두 마리의 뱀이 같은 먹이를 두고 있으면 언젠가 서로를 향해 몸을 틀게 되어 있사옵니다. 세자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냐? 아직은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때가 오면 전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한편 서하는 이 시기를 활용해 영모 가담자들의 관계망을 더 촘촘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관상청을 찾아오는 관리들을 통해서였지요. 어느 날 병조참판이 관상청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로 넓은 어깨에 눈빛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관직과 어울리는 풍채였지만 서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미간 사이에 세로 주름이 깊은 것, 그리고 아래 십수를 무의식적으로 안으로 말아 넣는 것. 그것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자의 상이었지요. 관상을 봐주신다고 하여 왔습니다. 병조참판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하는 그 얼굴을 읽었지요. 대감마님, 요즘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지요? 병조참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얼굴에 나와 있사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끌려 들어가 있으나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이지요. 병조참판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관상가라는 자가 보통이 아니구먼. 서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실 수 있는 길이 있사옵니다. 다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병조참판이 서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지요. 서하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때가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계십시오. 병조참판은 오래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상청을 나갔지요.
서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모 가담자 중에서 흔들리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으로 쓸 수 있는 패가 될 것이었지요. 이틀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하가 관상청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여러 들렸지요. 그리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내금이 무관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의요. 관상가 윤서하는 지금 당장 나오시오. 서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영의정 대감께서 직접 물어보실 것이오. 서하는 그 무관들의 얼굴을 재빠르게 읽었습니다. 경직된 눈, 과도하게 굳어진 턱,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명령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명령의 진위를 모르는 자들의 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서하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관상서를 품에 넣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무슨 일이 생겼다. 정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의정 사랑채에 들어서니 정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이례적이었지요. 그 얼굴에는 평소의 차가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 코페를 쥔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돌고 있었지요. 서하, 내가 이조판서를 찾아갔다지. 관상청에 오신 분들께 관상을 봐드렸사옵니다. 그자에게 뭐라 했느냐? 서하는 잠시 정한수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불안이 섞인 분노였지요. 강재원으로부터 무언가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대감마님의 관상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사옵니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기운이 있다고요. 그것 외에는? 그것이 전부이옵니다. 정한수의 시선이 서하의 얼굴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 눈이 탐색하고 있었지요. 서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앞으로 이조판서를 따로 만나지 마라. 예, 대감마님. 서하가 물러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한수가 강재원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한수에게 감시받는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서하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강재원을 찾아가는 대신 강재원의 측근들이 관상청을 찾아오도록 유도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재원에게 전가를 전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의정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움직임이 포착되면 먼저 치려 한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한수가 강재원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맞았지만 당장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은 서하가 덧붙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한수의 얼굴에서 읽은 제거지상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방해가 되는 자를 먼저 없애려는 상. 그것은 이미 정한수의 얼굴에 올라와 있었지요. 강재원은 그 전가를 받은 뒤 사흘 동안 잠잠했습니다. 서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두려웠지요.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김복동이 서하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조판서 대감이 어젯밤 영의정 사랑채에 찾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한 시즌 넘게 단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 영의정 대감이 세자 전하와의
독대 일정을 갑자기 이틀 앞당겼다 합니다. 그리고 이조판서 대감도 같이 입시한다고요. 서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요. 하나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영모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시험하기 위해 함께 세자 앞에 나타나는 것. 세자 전하께서 그 독대 자리를 아십니까? 아직 공식 통보는 없다 합니다. 서하는 일어섰습니다. 세자 전하께 먼저 알려드려야 합니다. 서하는 급히 세자 처소로 향했습니다. 내관에게 전가를 넣었지요. 세자가 잠시 후 서하를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하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지요. 두 사람이 함께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무언가 결정된 것이 있다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사옵니다. 전하. 아니면 서로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거나. 서하는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전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약한 척하겠다. 내가 말한 대로. 서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영의정 정한수와 이조판서 강재원이 함께 편전에 들었습니다. 세자는 용상에 앉아 있었지요. 서하는 회랑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관리들의 인사를 일부 바꾸고자 하는데 전하의 윤허를 받고자 합니다. 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강재원이 그 옆에서 결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세자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려다봤지요. 서하는 그 순간 세자의 손을 봤습니다. 문서를 잡은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잠시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들이 좋을 대로 하시오. 정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재원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세자가 문서를 돌려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정말 아무 뜻도 없는 듯한 목소리로. 그런데 병조참판은 이번에 왜 빠졌소? 정한수와 강재원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서하는 멀리서 그것을 봤지요. 세자가 병조참판의 이름을 왜 꺼냈는지 알았습니다. 병조참판은 영모 가담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세자가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세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었지요. 정한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조참판은 다음 인사에서 다루겠사옵니다. 전하. 그렇소. 물러가시오.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편전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얼굴을 서하는 회랑 끝에서 지켜봤지요. 정한수의 얼굴에 미세한 경계가 생겨 있었습니다. 강재원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지요. 두 사람이 편전을 나서며 나란히 걸었지만 그 사이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가 서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냐? 탁월하셨사옵니다. 전하. 세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병조참판 이야기를 꺼낸 건 그자의 얼굴이 요즘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눌려있는 눈이었지. 영모에 엮인 자의 눈이 그렇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기억하고 계셨사옵니까? 나는 들은 것을 잊지 않는다.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을지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지요. 전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물어봐라. 두렵지 않으십니까? 세자가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두렵다. 매일매일이 두렵다. 아바마마가 보고 싶고 이 골룡포가 너무 무겁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하야,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에 서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하, 신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법서를 펼쳤지요. 서하도 관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소년이 촛불 아래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균열을 심고 세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날, 서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하는 그 닷새 동안 겉으로는 평온하게 관상청을 지켰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조참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관상청이 아니라 궁 바깥 작은 찻집에서였지요. 김복동이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병조참판은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검은 기운이 더 진해졌지요. 관상가, 그때 한 말. 때가 되면 알려준다 했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서하는 병조참판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 순간 대감마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영의정과 이조판서가 서로를 고발하는 순간 대감마님은 그 자리에서 자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서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병조참판의 얼굴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자수를 하면 살 수 있겠소. 세자 전하께서 관대히 보실 것입니다. 단,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병조참판은 오래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그리하겠소. 서하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셋을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의정과 이조판서가 무너질 때 병조참판이 안에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해줄 것이었지요. 한편 서하는 이 무렵 아버지의 암호 문서와 계속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풀렸지만 나머지 절반이 아직 잠겨 있었지요. 그것은 두 역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모를 실행하려 했는지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고 서하는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하는 촛불 아래에서 문서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문서의 암호 중 반복되는 결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그동안 독립된 글자로 읽었던 것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서하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한 글자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시진 후 마지막 줄이 열렸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구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재원이 먼저 친다. 그 수단은 세자다. 서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재원의 목표가 단순히
영의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옹립할새 왕을 세우려는 것이었지요. 영의정은 세자를 허수아비로 쓰려 했지만 강제원은 아예 세자 자체를 없애려 했습니다. 세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상청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들어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의정 대감마님께서 지금 당장 관상가를 부르십니다. 서하는 문서를 품속에 밀어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얼굴을 다잡았지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한수가 무언가 눈치챘거나 아니면 서하를 이용하려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채 영의정 사랑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정한수 혼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측근 2명이 방 안에 함께 있었지요. 정한수의 얼굴에서 평소의 차가운 여유가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노, 그리고 결심이었지요. 앉아라. 서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하, 너는 이조판서 강제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 관상청을 방문하셨을 때 관상을 봐드렸사옵니다. 그것 외엔 없사옵니다. 정한수의 눈이 서하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 올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이었지요. 강제원이 너를 통해 나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관상만 보았사옵니다. 관상가는 입도 가볍다 하던데 혹시 내가 이조판서에게 나에 대해 무언가 흘린 것은 아니냐? 서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살아있는 것은 대감마님의 추천 덕분이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는 짓을 할 이유가 없지요. 정한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통했지요. 아직은 그렇다. 그 점은 인정한다. 정한수가 잠시 호패를 돌리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강제원의 주변을 잘 살펴라. 그자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드나드는지 관상가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하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한수가 자신을 이용해 강제원을 감시하려는 것이었지요. 예상했던 수이기도 했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사랑채를 나서면서 서하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원을 먼저 제거하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그리고 서하에게 그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내용. 강제원이 세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세자에게 알려야 했지요. 서하는 급히 발걸음을 세자 처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회랑 끝에서 내금이 무관셋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앞을 막으며 섰지요. 관상가 윤서하. 이조판서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서하는 멈췄습니다. 오늘 밤 정한수도 강제원도 자신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하를 자기 편으로 쓰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무관들을 따라 강제원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니 강제원이 앉아 있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하, 솔직하게 물어보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영의정이 너에게 나를 감시하라 했느냐?
서하는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강재원의 눈을 속이지 못할 것이었지요. 그 눈은 이미 반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 하라 하셨사옵니다. 강재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다는 웃음이었지요. 솔직하구나.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냐? 판서 대감마님의 관상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거짓 앞에서 더 날카로워지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사옵니다. 강재원이 서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하지. 영의정은 이미 끝났다. 나는 새 판을 짜려 한다. 내가 내 편에 서면 좋은 자리를 보장하마.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맞았습니다. 강재원은 이미 정한 수를 버리고 독자 행동을 결심한 상태였지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사옵니까? 사흘 주겠다.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별채를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요. 서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면에서는 서하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그 의심이 언제 행동으로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원의 칼끝이 세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이 터져야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자가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가 관상청에 앉아 있는데 김복동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낯빛이었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이조판서가 영의정에게 밀서를 보냈다 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확인을 못했사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영의정이 내금이 대장을 따로 불렀다 합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금이 대장. 궁궐 호위를 맡은 군사수장이었지요. 영의정이 내금이 대장을 부른다는 것은 무력을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재원의 밀서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한수가 무력으로 응수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요. 두 사람의 충돌이 오늘 밤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병조참판에게 전가를 보냈지요. 오늘 밤 모든 것이 터질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그리고 세자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소 앞에서 상궁이 가로막았지요. 전하께서 지금 영의정 대감과 독대 중이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서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반 시즌 전부터이옵니다. 서하는 돌아서서 편전 쪽으로 달렸습니다. 내금이 무관들이 평소보다 많았지요. 그리고 편전 근처에 강재원의 측근들이 얼씬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세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강재원이 먼저 쳤습니다. 영의정을 역모로 몰아붙이기 위해 편전에서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요. 서하는 뛰었습니다. 편전으로. 무관이 막아섰습니다. 관상가는 들어갈 수 없소. 전하께 급히 아를 것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서하는 멈췄습니다. 강제로 뚫고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전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들 무기를 들었느냐? 정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
서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자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막아서는 무관을 보며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비켜라. 전하께 위험이 닥쳤다. 무관이 창을 겨눴습니다. 물러서시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비켜라. 돌아보니 김복동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내관의 패찰이 들려 있었지요. 내관 김복동이다. 전하의 친서를 받들고 있다. 비켜라. 무관이 흔들렸습니다. 패찰을 확인하고 창을 내렸지요. 서하와 김복동이 편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편전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내금이 무관 넷이 정한수를 에워싸고 있었고 정한수는 뒤로 밀려나 있었지요. 강제원이 그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정한수는 영모를 꾀한 죄로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그리고 세자는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관 2명이 용상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호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자를 가두고 있는 것이었지요. 서하가 편전 안으로 들어서자 강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지요. 관상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것이냐? 서하는 강제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쌍사의 상. 그 눈 안에 이제 더 이상 가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드러난 얼굴이었지요. 탐욕과 잔인함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판서 대감마님, 전하 앞에서 무기를 드는 것은 영모이옵니다. 강제원이 비웃었습니다. 영모? 영모는 저 늙은이가 저질렀다. 나는 영모를 맡고 있는 것이다. 정한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놈, 같이 꾸민 것을 나 혼자 뒤집어 씌우려느냐? 강제원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거가 있느냐? 정한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증거. 2 사람이 함께 만나온 기록은 있었지만 영모를 계획했다는 직접 증거는 서로 남기지 않았지요. 그것이 강제원의 계산이었습니다. 먼저 치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하는 그 순간 세자를 봤습니다. 세자의 눈과 서하의 눈이 마주쳤지요. 세자의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서하를 믿는 눈이었지요. 서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제원이 서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하, 너는 영의정 놈의 사람이지.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라. 영의정이 영모를 꾀했다고. 서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소인은 본 것만 말할 수 있사옵니다. 본 것이 없다는 것이냐? 서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 것이 너무 많사옵니다. 대감마님. 강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관상가 놈을 잡아라. 무관이 서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하는 피할 수가 없었지요. 팔이 꺾이고 바닥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품속에서 관상서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모두가 잠시 굳었습니다. 10살 세자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노였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원이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전하, 이 관상가는 역적의 편을 들었습니다. 전하의 안위를 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세자가 용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지요. 경이 역적이요. 편전하니 조용해졌습니다. 강재원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전하, 그 말씀은 거두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거두지 않겠소. 세자가 서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린 채 팔을 잡힌 서하를. 서하는 그 눈을 봤습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재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의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관이 세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있었고 아버지의 관상서와 문서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열해 동안의 준비가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편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조참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관 10명이 들어섰지요. 병조참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강재원이 그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조참판, 무슨 짓이요? 병조참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이조판서 강재원은 어전에서 무기를 들고 세자 전하를 위협한 역적이요. 본관은 이 자리에서 자수하는 바요. 영의정 정한수와 이조판서 강재원이 지난 3년간 공모하여 역모를 꾀했음을 증언하겠소. 편전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이 배신자. 병조참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배신이 아니요. 뒤늦은 양심이요. 강재원이 무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하지만 강재원의 무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조참판이 데려온 무관들의 눈빛이 달랐지요. 이미 결심이 된 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서하를 잡고 있던 무관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서하는 그 틈에 몸을 빼내고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관상서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품속의 암호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하. 세자가 서하를 봤습니다. 전하, 이 문서를 올리옵니다. 서하가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아버지 윤태명이 목숨으로 남긴 문서이옵니다. 이조판서 강재원의 얼굴에서 발견한 쌍사의 상에 대한 기록과 두 역적이 공모한 역모의 전모가 담겨 있사옵니다. 강재원이 소리쳤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다. 저 관상가 놈이 꾸며낸 것이다. 서하가 강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판서 대감마님. 대감마님의 얼굴에는 쌍사의 상이 있사옵니다. 두 마리 뱀이 서로를 감은 상. 배신과 탐욕이 뼛속까지 박힌 자의 상이지요. 그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가 열해 전에 이미 읽은 것이고 소인이 입궐 후 직접 확인한 것이옵니다. 강재원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느냐? 문서가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병조참판, 대감의 증언이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서하가 김복동을 봤습니다. 김복동이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앞으로 나섰지요. 내관 김복동이옵니다. 전하. 소인은 지난 3년간 이조판서와 영의정이 밤에 비밀리에 만난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왔사옵니다. 이것이 그 기록이옵니다.
세자가 두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는 눈이었지요. 영의정 정한수와 이조판서 강재원을 즉시 결박하여 의금부로 넘겨라. 그리고 병조참판의 자수를 받아들이겠다. 무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정한수가 결박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내가 수십 년을 이 나라를 위해 바쳤거늘. 강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되는 순간 서하를 바라봤지요. 그 눈 안에는 분노와 그리고 이외에도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얕잡아 봤던 14살 관상가 소년에게 무너진 것이었지요. 정한수의 손에서 오코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맑은 소리를 내며 구르다가 멈췄지요. 서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편전이 정리됐습니다. 두 역적이 끌려나가고 병조참판도 의금부로 향했지요. 무관들이 물러나고 편전에는 세자와 서하 그리고 김복동만 남았습니다. 세자가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하에게 걸어왔지요. 서하야. 서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일어나라. 세자가 말했습니다. 서하가 일어서자 세자가 서하를 바라봤지요. 그 눈에 눈물이 다시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서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내 아버지 이야기를 나는 이제 알겠다.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서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명예를 돌려드리겠다. 서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해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버지가 끌려간 날 이후로 처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자가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서하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세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한 웃음이었지요. 나도 감사하다, 서하야. 의금부 신문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병조참판의 증언과 김복동의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암호 문서가 증거로 제출됐지요. 강재원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한수는 처음엔 강재원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 했지만 역으로 강재원이 정한수의 죄를 낱낱이 폭로했지요. 두 마리 뱀이 마지막까지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것이 쌍사의 상의 끝이었습니다. 영의정 정한수는 영모 공모자로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절도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 윤태명의 억울한 죽음을 조장한 자에 대한 판결이었지요. 이조판서 강재원은 영모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세자를 위협한 죄로 처형됐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던 다른 관리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지요. 그리고 윤태명의 이름이 공식 복권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음이 밝혀졌지요. 세자가 직접 어명을 내렸습니다. 서하는 그 어명이 내려진 날 밤 관상청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지요. 품속에서 아버지의 관상서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고 너덜너덜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하늘을 향해 살짝 올렸지요. 아버지, 다 됐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혼자 있구나. 세자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내관둘이 뒤따랐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관상서를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전하, 무릎 꿇지 마라. 오늘은 그냥 있어라. 세자가 서하 옆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두 소년이 나란히 별을 봤지요. 서하야, 앞으로 어찌할 것이냐? 전하 곁에 있겠사옵니다. 전하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사옵니까? 세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곁에 있어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말했지요. 서하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말했지. 내 상이 만인지상이라고. 그러하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서하는 세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지요. 처음 편전 회랑에서 보았던 그 상이 그대로였습니다. 만인지상의 상.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옵니다. 전하.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세자가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이후 이준혁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병법서와 경전을 읽었지요. 신하들의 주청을 직접 들었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하들이 어린 세자의 결정을 가볍게 봤지만 그 결정들이 하나씩 옳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차츰 고개를 숙이게 됐지요. 서하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봤습니다. 세자의 관상을 보고 접근하는 자들의 얼굴을 읽었지요. 나쁜 상을 가진 자가 세자에게 가까이 오면 조용히 알렸습니다. 세자는 그것을 하나씩 흡수하며 커나갔지요.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세자 이준혁의 나이 12살이 됐을 때 조정에서는 더 이상 세자를 어린아이로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작은 왕이라 불렀지요. 서하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서하를 불렀습니다. 서하야. 예, 전하. 웃어라. 서하가 멈칫했습니다. 입궐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웃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오늘은 그냥 웃어봐라. 서하는 잠시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처음으로 웃었지요. 세자가 그것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 봐라. 웃으니 더 낫지 않으냐. 서하는 그 웃음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언제나 그 얼굴이었습니다. 두렵고 억울한 순간에도 아들을 바라보며 웃던 그 사람. 그 웃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얼굴은 못한다고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지요. 탐욕은 얼굴에 나오고 두려움도 얼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심도 용기도 사랑도 얼굴에 나왔지요. 10해를 기다린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진짜 얻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은 것도 역적들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지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소년의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하의 진짜 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